안녕하십니까. 닥터쇼의 김철중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을 때 인류가 망하지 않고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이 끊임없이 성을 갈망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중요한 이 성, 그것도 남자의 성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관동의대 명지병원 비뇨기과의 김세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남성의학의 개척자시고 최고 권위자로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김 교수님, 남성의학을 전공하고 이제 국내에 도입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한 30년 정도 됐죠. 30년 전에. 예. 그때는 이 남성의학 전공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이인영 교수님이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이 남성의학 중에서도 생식의학이 있고 성의학이 있는데요. 예. 생식의학은 역사가 깊죠. 예. 얘기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예.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의학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근데 성의학이 발전된 것이 이제 한 3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남성 성의학에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비아그라의 등장인데, 이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은 비아그라 임상시험을 국내 임상시험을 마치셨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1998년도에 이미 미국에서는 비아그라가 처음으로 발매되었었죠. 네. 바로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비아그라 임상시험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99년도에 시판이 되었죠. 1년 후에. 그때는 보통 임상시험하면 왜 환자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비아그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아주 궁금하겠지만 약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비아그라 임상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서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빨리 먹어서 남자가 발기가 일어날까?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죠. 이게 정말 약 효과가 있을까? 그러던 차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비아그라라는 용어가 원래 이렇게 비아가 힘이고 그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바이탈 하는 비약하는 거 말이죠. 나야가라 폭포처럼 힘이 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이죠. 그래서 비아그라가 됐다고. 이름은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건 멋지죠. 그 임상시험 했을 때 막 전화가 쇄도하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골랐어요? 무작위로 보내놨죠. 무작위로 하게 돼 있어요. 신청자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무작위로 했는데 매달 약을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병 드리면은 다 먹었든 덜 먹었든 가져오면 또 새 약을 드리고. 그럼 한 달치가 몇 알인가요? 30알이죠. 매일? 예, 그렇죠. 벅찬데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먹어도 되고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약을 가져오면은 이제 새 약을 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떠냐고 그러면은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3년 만에 말이지 마누라 처음 만났다고 말이죠. 너무 고마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는 가짜 준 것도 이거예요. 어느 게 없다고. 그래서 3개월 후에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의사도 모르고 원래 임상시험이라는 이야기 있었고 이게 진짜 얘기인지 가짜 얘기인지 모르고 더블 블라인드로. 그랬더니 그 입이 톡 튀어나왔던 사람이 있죠. 가짜 줬다는 사람은 진짜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3년 만에 마누라 하나가 좋았던 사람은 가짜 먹었더라고요. 심리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임상시험 진행하는 방식이 어떤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약이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가 있는데 이 약이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환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의사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단 시작하기 전에 100명 중에 50명은 가짜를 먹는다고 미리 알려드리죠. 공의 하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특히 이 성기능이라는 것은 심리적 효과가 많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자기 베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약이 진짜 소위 말해 의학적으로 위약 효과, 정신적인 효과에 의해서 좋아진 것인지 실제로 약의 효과에 의해서 좋아진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가짜, 한 사람은 진짜를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중맹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밀가루약, 가짜 약을 먹었던 사람도 발기력이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처럼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100명 중에 17명인가 그 정도 있었고요. 진짜를 먹고 좋아했는 사람은 100명 중에 80명 있어요. 확실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약을 먹었을 때, 뱀을 먹었을 때 네. 힘이 솟는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실제로 뱀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효과라는 것이죠. 뱀에 대한 믿음. 그럼요. 그게 이제 100명 중에 30명 이상이 좋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절대로 30명이 넘지를 않아요. 29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9명이 이제 막 그럼요. 백마이수가 돼서 그렇죠. 뱀 먹어도 좋더라.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가는. 근데 효과 없는 사람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그 비아그라라는 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도 뭐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요. 먹기만 하면 발기가 되는 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뭐 당시에 거기 정력제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발기 개선제고 또 그 약을 먹었다고 해서 뭐 저절로 발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양리학적으로 먼저 심리적인 흥분 효과가 있어야지, 성적 자극이 있어야지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가 미국에서 한 임상 시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비아그라를 이제 했는데 발기가 이제 아무 효과 없다 자기한테. 어젯밤에 뭐 했냐 했더니 어제 야구 봤다. 그게 뭐 왜 약을 먹었는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냐? 야구 보고 있었단 말이죠. 초창기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먹으면 다 뭐 만성복해인 줄 알고 말이죠. 성적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반드시 성적 자극이 있어야 되고 성적 흥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약의 효과는 비례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적 흥분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하증 환자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최음제 계통, 흥분제 계통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은 다른 것도 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 말이죠. 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도록 하는 근본적인 것이 우리 피 속에 있는 남성 호르몬이란 말이죠. 남성 호르몬은 정신 활동력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추진력이 있고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성취욕이 생기고 이겨야 되겠다는 도전심이 생기고 공격심이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성욕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욕이 떨어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 돈도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정신과에서 우울증 관련해가지고 그 중년 이후의 노년기 우울증에서 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재는 아주 현명하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제 우리 정신과를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만 쳐다보고 앉았고 비뇨기과 하는 사람은 남성 호르몬만 쳐다보고 앉았는데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 남성 호르몬제 이렇게 한 번 맞으면 3개월 지속되는 남성 호르몬제.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치료가 하는 방법이 생기면서 수치를 재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바르는 거 정도밖에 굉장히 귀찮으니까 재서 뭐가 떨어진 거 안다고 해도 해줄 게 없으니까 했었는데 이 주사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부터는 저도 열심히 보게 되거든요. 그 당시 약 7년 전인가요? 그 남성 호르몬 주사제가 나왔을 때 그 시제품을 이제 저한테 제가 의사니까 그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호기심에 있어서 한번 제가 맞아봤어요. 3개월짜리. 그거 정말 정신없더라고요. 이게 호르몬이 쫙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막 붕 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사춘기 남자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관심들이 막 하고, 야, 이게 나이에 맞는 호르몬이 필요하지. 갑자기 20대가 된 듯한 느낌인데, 야, 20대에는 내가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붕 떠 있었구나. 이제 남성 호르몬도 말이죠.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위약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을 주사 놓고, 가짜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남성 호르몬 주사 놓고 하는데, 실제로 말이죠. 우리 김철중 선생님께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좀 그럼요. 정상인 사람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맞아도. 내가 정상이든 맞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호르몬치가 올라간 거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주사를 맞아도 주사 효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험도가 기분 좋다는 것은 위약 효과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피검사를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이 맞았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맞아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부작용만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남자들한테 이런 비아그라나 무슨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하죠. 합니까? 네네. 네. 그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막 상담하고 편하게 합니까? 남자 환자들이? 주로 편하게 불편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주로 편하게 하시는데 또 제가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약간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시죠. 원래 이름이 이소연이니까 네. 여자 의사구나라고는 되게 알고 알고 들어오겠네요. 들어오시죠. 네. 알고 들어오니까. 밖에서 이제 예약할 때도 혹시 여자 아니냐 물어봐서 조금 약간 그러신 분들은 다 남자 선생님들한테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뭐 특별히 상관없다 그러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좀 약간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하시죠. 별로 저는 항상 듣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성은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이 성적인 문제가 부인 때문에 생긴 것이다. 꼭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여자 선생님한테 자기 부인에 대한 상담을 하면은 아.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예.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남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 통계하면은 이 20세에서 60세 사이 성적 활동기에 있는 남자들의 성기능 장애 발생률이 32%입니다. 네. 100명 중에 32명, 3명 중에 1명꼴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네. 똑같은 나이에 있는 여자들의 네. 성기능 장애 발생률이 43%예요. 여자가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그래서 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여자를 치료하는 남자와 같은 그런 좋은 약들이 없어가지고 네. 아직은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치료의 대상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여자는 말이죠. 네. 수동적이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가 뭐 드물게 보는 불감증이 있을 수 없다. 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여자들은 언제든지 성관계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적 욕구감이 있어가지고 흥분이 있고 고조기가 있어가지고 오르가슴을 거쳐가 끝나는 것이 성 네. 반응 아닙니까? 네. 그냥 관계만 가졌다고 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네. 성의 네. 목적하고 다르죠. 네. 근데 이러한 여자다 보니까 단계별로 장애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자가 상당히 그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여자가 성기능 장애가 많다는 것이 남자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네. 내가 여자하고 부인하고 성관계 했을 때 부인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네. 지금까지는 남자 책임으로 걸렸다고요. 그렇죠. 남자가 시원찮아가지고 말이지 해가지고 니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문제가 여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의학의 여자의 치료가 큰 이슈로 남아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사 역할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성의학에서 이제 전공을 여성성의학으로 바꾸시려고. 여기 아니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남자 환자분들도 뭐 비아그라나 이런 걸 먹어서 자극을 주면은 발기는 좋아지는데 예. 와이프가 관계를 안 하려고 한다. 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게 계시죠.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60세에 넘은 남자들은 예. 3개월만 성관계 하지 않으면 예. 그 자체가 발기장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불 그렇죠. 그래서 부인한테 안 쓰면 퇴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퇴화기관으로. 그렇죠. 부인한테 할 때 부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은 멀쩡한 남자가 장애 환자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근데 생리학적으로 남자는 어떤 그 약물이나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발기를 유도할 수 있지만 여자의 성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머리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죠. 우리가 동물 실험실에서 이 남자의 음경에 해당되는 것이 여자의 음액입니다. 예. 그 조직을 떼가지고 예.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우리가 발기장애를 만들면은 예. 남자의 발기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자의 음액 조직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퇴행성 변화 같은 예,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발기장애 원인이 되는 당뇨병을 만드는 이 토끼의 음경 조직에 비아그라를 갖다 대면 발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럼 여자의 음액에 대해서 당뇨병을 만들어가 남자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네. 비아그라를 주면 남자가 똑같은 발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 투여를 해보면은 남자는 역시 좋은 효과를 하는데 여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는
반응이 있지만은 머리가 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여성도 변화가 오는 오죠. 거죠. 예. 밑에는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음액의 생물학적 구조는 같으니까 같으니까요. 반응을 보이는데 실제로 여자들은 머리 예, 쪽 예.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이런 비아그라, 뭐 발기부전 치료제 여러 개가 있지만 비아그라로 상징성을 친다면 비아그라가 어떻게 보면은 남성 중심의 섹스, 어떤 뭘까요? 이런 성기 중심의 섹스, 이걸 좀 조장했다. 그렇죠. 그 여성학자들이 네. 특히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죠. 여자를 놀이기구로 삼는다. 네. 응? 남성 위주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요. 심지어는 이 안드롤로지 영어로 예.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성학이다. 예, 남성학 남성학. 이렇게 예, 얘기하죠. 예. 그런데 거기서 다른 거 보면 여성 성경도 다르고 다 다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남성학이냐 예. 다른 말이 없느냐 하지만은 사실은 영어도 안드롤로지 남성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 여자들이 참 붕괴하고 있는 것인데요. 남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남자의 성기가 딱 똑같이 어떤 물건으로 생각해요. 예. 그래서 자동차의 부품이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가 멈춰버리죠. 예. 그때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교환해버리면 쌩하게 달리지 예. 않습니까? 예. 똑같이 그거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 쓰는 것을 쓰도록 만들어가지고 기능을 하도록 만들면은 부부관계의 만사가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자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물리적인 힘으로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예.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음경 보형물 삽입술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주사액이라든지 먹는 약 이런 게 없을 때죠. 그렇죠. 이 네. 수술에 밖에 의존할 수 없을 당시였는데 그러니까 음경 안에다 이제 보형물을 그렇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거죠. 막대 같은 걸 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골 사람이 돈이 있습니까? 몇 년 못 두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마련해서 수술을 받았는 거예요. 예. 갈 때는 정말로 기분 좋게 갔죠. 예. 한 달 후에 완전히 울상이 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수술에 있는 사람으로서 깜짝 놀래죠. 네, 네. 뭐가 잘못된 거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부인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되던 사람이 되거든. 예. 처음에는 좋아하더라고요. 몇 분 지나더니 네. 이게 자연적인 발기가 아니고 네. 언제든지 가능한 발기다. 그런 걸 알고는 나를 놀이기로 생각한다. 아. 지가 즐기기 위해서 아. 나를 놀이기로 생각한다.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이게 바람 피우려고 했구나. 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게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는 안 해도 되니까 뽑아라 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뽑아란 말이에요. 증명하라 이거예요. 몇 년 더 보다 가지고 말이 어렵게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하수연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그 남성의 발기가 자기를 향한 자극으로 인한 발기가 아니다. 예, 모욕으로 생각해요. 예, 오히려. 모욕으로 모욕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어떤 경우라든 간에 부인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의사한테 갈 때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상담을 하는 것이 치료의 성공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 갖고 부부가 같이 진료실에 온다는 거는 과거 같으면 상상을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아 그래? 예, 진료실에 부부 같이 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바쁘니까 네. 부인이 예약을 하고 부인이 예약을. 남편이 같이 네. 오고 말이죠. 그래서 뭐 남편이 뭐 말을 할 때 부끄러워 덤벙대면 네. 부인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성관계를 언제 했냐 하면 뭐 네. 두 달, 석 달 이러면 한 반년 넘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부인이 정확하게 집어주고 10번 중에 몇 번 실패를 하냐 그러면 남편은 뭐 한 서너 번 그러면 거의 매번입니다. 아.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 부인이랑 꼭 상담을 해야겠는데.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치료의 효과를 봐서 예. 반드시 부인이 같이 와야 되고 함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아가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무런 성적 자극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이 말이죠. 이 외국에서 비아그라의 이 성교 성공률이 한 70% 내지 80%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한 60 내지 70% 어떤 경우에? 10% 성교 성공률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체질이 달라서 그런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네. 주된 원인이 뭐냐면은
부인한테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슬쩍 약을 구해가지고 말이지. 쥐도새도 모르게 뭔가 하나 보여주려고 말이지. 이런 약을 먹는 사람이 자주 부인 옆에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말이지 슬슬슬 옆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와서 이게 무슨 짓을 하나 싶으지. 그러면 어떤 환자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마누라가 말이지 옆에 갔더니 미쳤나 하면서 이러더라고. 어떤 여자들은 말이지 노망하려고 그러느냐고 말이지. 아니 성적 자극을 받고 흥분을 받아야 할 사람이 미쳐나는 소리 듣고 말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고 부인한테 이게 무슨 약인데 응? 우리를 위해서 먹는 거다. 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부부의 정을 돈독하기 위해서. 그런 부인이 이렇게 목욕도 하고 향수도 좀 바르고 말이지 예쁘게 해가 있으면 훨씬 더 자극을 받고 흥분이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뭔가 보여주고 지도세도 모르게 남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어디 싫다는 약간 남성 우위적인 생각. 네, 맞다. 언제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은근히 뭐 약간 연세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새는 대체는 섹슬리스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보통 1년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우울증이 있거나 부부 문제, 갈등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각방을 쓰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애가 어리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엄마는 아이랑 같이 자고 그렇죠. 아빠는 따로 자고 방을 아예 바꿔서 나눠 쓰고 있는 집들을 꽤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우고라도 둘은 같이 한 방에 자야 되는데 약간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포기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우리 같은 방으로 가서 뭐 하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싫다고 귀찮다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근데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어떤 부부 문제에 있어가지고 꼭 저는 이제 꼭 얘기하는 게 일단 방을 같이 써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그렇죠. 하게 아주 됩니다. 중요한 말씀. 교수님 그 왜 발기부전 중에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만 발기부전이 있고 다른 파트너한테는 발기부전이 없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심리적으로. 바깥에 가면은 안 되고 부인한테만 되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반대도 드물게는 말이죠. 부인한테는 안 되고 밖에 가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부인한테는 되고 밖에 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나 그 불안 잘 안 되면 어떡하느냐 망신당하지 않느냐 부인한테는 그런 마음은 없지 편안하잖아요. 대부분 부인한테는 성공이고 밖에 나갔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인 경우도 참 불행한 경우죠. 반대인 경우 부인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이라든지 부인에 대한 어떤 그 실망 그런 경우는 처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바꾸거라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제가 봤던 분 하다가 이제 요리사예요. 요리사인데 이제 참 그 월급도 많이 받고 잘하고 있었는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빚을 내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부인은 반대를 했고,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월급쟁이 요리사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친구들이랑 뭐 회식하고 뭐 하고서는 밖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되는데 집에서는 부부 관계가 안 돼서 너무너무 괴로운. 참 심적인 문제.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그 부인에 대한 밀등의식이 많이 있을 때 뭐 학력적으로라든지 또는 집안적으로 너무 이렇게 기우는 집안하고 부인 집은 대단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밖에 나가서 직업 여성하고는 아무 탈 없이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여자한테는 아무 탈 없이 잘 되는데 부인한테는 매번 실패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회적 그런 상태가 어떤 남성의 생물학적인 도 영향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기능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 쪽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훨씬 더 심하다는 거죠. 여자들은 같은 남자한테서도 얻을 때는 괜찮지만 남편한테서도 얻을 때는 좋은데 얻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놈이 말이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은 섭섭한 생각이 들고 분개가 있으면은 아무리 말이지 남편이 잘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자들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시민성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인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 발생 빈도가 남자는 32%인데 여자는
43%라는.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확실히 눈으로 보이는데 여성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뭐 어떤 부분, 성욕이 없는 거 말고 또 뭐가 볼 수 있는 거죠? 성관계는 하지만 성적 흥분이 아, 보조가 안 흥분이 되죠. 안 되는 예. 거. 재미가 없죠. 예, 그런 오르가슴이 안 분들도 되고.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게 그냥 물리적인 행위일 뿐이다. 물리적인 힘이 그러니까 즐기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라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건 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제 비아그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특히 남자들의 삶을 많이 바꿔놨는데 그 교수님이 연구하신 것 중에서는 비아그라 등장하고 나서 그 성병이 증가하고 있는 거로도 그때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병이 노인성 성병이 증가됐다는 이야기겠죠. 예전 같으면은 안 되면은 60이 넘어서 안 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분들 중에 100명 중에 70명이 성교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욕구는 그대로 있고 네. 또 부인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걸 바깥에 가서 직업 여성을 찾아가게 되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성병이 옮아올 가능성이 체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비아가 나오기 전에는 한 60대 남성이 아직은 힘이 있고 또 경제력도 아직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60대에 보면은 비아가 나오기 전에는 한 22%가 60대가 인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2%였는데 네. 비아가 나온 다음에는 한 30%로 아. 증가된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직업 여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성병을 앓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비단 비아그라가 나와가지고 많은 남자들이 그 행복을 찾았다는 데서 긍정적인 의미지만은 사회적인 문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앞으로 더욱더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남자들이 성적 욕구가로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상대방 여성은 젊은 여성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과거 같으면 혼자 살지만은 재혼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기를 갖는단 말이죠. 그럼 80대 남자가 30대 여성하고 재혼해서 아기를 놓았을 때 그 아기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오래 더 네, 살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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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얘가 성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한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많은 말이죠. 생각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우리가 장수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게 사회 문제화 되고 뭐 틀림없는 것이 개에 대한 부양권, 양육권, 네. 재산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아직까지는 뭐 다른 편견이 아니라 이제 이주 여성 국제 결혼 그쪽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 비율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제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남편이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뭐 일간지에 말이죠 타픽이 났는데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그 가수였어요. 예. 근데 뭐지 80대던데 30대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둘 낳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력이 대단하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봤는데 일주일에 또 났어요. 타픽 그 사람이. 예. 깜짝 놀라고 봤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아. 그리고 조만한 애는 어떻게 하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건데요. 예. 새로운 예. 어떤 이 현대의학과 관련된 새로운 사상화 그런 그러니까요. 개념이거든요. 예. 그 실제로 그 과거의 노년들의 성범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추행 수준에서 끝났는데 요즘에는 그 이 약물의 도움으로 성폭력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서운 것이 우리가 비아그라나 이와 같이 먹는 약은 본인의 성적 흥분이 있어야만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지만은 약을 먹고 실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무심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은 이제 주사약이 있어요. 예. 주사약은 본인 스스로 이제 성기에 주사를 넣는 건데 놓으면은 5분 후에 발기가 됩니다. 이거는 성적 흥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발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스스로 주사를 맞고 성폭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그 슈퍼마켓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다가 젊은 여성이 들어가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네. 고소를 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당뇨병 환자로서 발기장애고 말이야 할 수 없는데 내한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때 부인이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 말이야 성관계 한지 오래되고 못한다 말이야 불구자다 성불구다. 이래 됐는데 이제 요청이 왔어요. 정말로 성불구자냐 이거예요. 예. 성불구자 안 맞아요. 맞지만 주사를 놔니까 정상 발기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사를 맞고 성관계는 할 수 있는 정도다. 주사를 맞고 성폭행을 할 수 있을 상태다 이거예요. 예. 예. 성불구자라고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가 힘들다. 이런 이제 제가 많이 달라지는 거네요. 많이 달라지는 예. 거죠. 옛날에 그냥 배제시켰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의 혐의를 예. 주사제를 사용했으면 이 사람의 혐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예. 인간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게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거 보면 여성은 그 40대 후반 50대가 돼서 이제 폐경을 하고 나면 생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적 변화가 오는데 난자를. 예, 남성의 경우는 꽤 오랜 나이가 들어서 80세가 넘어도 정자가 살아있다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왜 이런 성차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제일 모두의 예. 우리 김철중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말이지 계속 예.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해서 신이 만들어주신 그러면 80세에서 그 사정한 그 정액에도 활동성 있는 정자가 들어가 있는. 뭐 100세도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정자가 생산되도록 하는 데는 남성 호르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은 해마다 1%씩 감소할 따름이지 죽을 때까지 생산되는 거예요. 1%.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정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여자는 배란이 되고 하려면은 반드시 여자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월경이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배란이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생식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노년으로 갈수록 이 정자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활동성 거의 차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생물이 신기하네.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게 개수도 조금 줄지만은 네. 80세까지는 막 거의 대단하네요. 갑자기 남자가 네. 우월적으로 그러니까 80대 남자가 뭐 애 둘 놓고 와 세다 말이지 네. 이건데 네. 다른 사람도 할수 다 있다, 같은 이거죠.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못 보여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남자는 진화론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보통 동물이라는 거는 연어 같은 경우도 알 낳고 나면 죽잖아, 죽어버리잖아. 네, 네, 사마귀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뭔가 자기 다음 세대를 낳고 나면 자기 세대에서 할 건 다 끝이다라고 보는데 인간만은 재생을 끝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아남는 그렇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수태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성한테 그 출산의 부담을 이렇게 평생 지우기보다는 네. 일정 기간만 네. 지금 배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 남자는 계속. 남자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이라는 병을 짐을 지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러니까 파트너 여성 그렇죠. 여성의 이제 그 월경이 이제 끝날 때쯤에 남성의 발기부전이 슬슬 오기 시작하는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새로운 약이 약물이 등장해서 남성들을 계속 이 온 상태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 비아그라 등장하고 나서 어떤 그 보양식 아까 뱀 말씀하셨잖아요. 뱀, 뭐 또 물개 이게 뭐 그런 것도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줄었죠. 네. 실제로 많이 줄었고요. 네. 그거보다도 더 말이지 확실한 약이 있는데 네. 뭘 그리 비싸게 말이지 물개 한 마리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죠. 그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 사회면에요. 네. 이제 복상사 같은 있는데 네. 이 주머니에서 예. 이 비아그라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뭐 어떤 약간 위험한 이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무리해서 먹다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은 70대 남자예요. 네. 아주 건강하죠. 네. 그리고 재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50대 여성하고 재혼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이제 저녁에 맥주를 이제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거기다가 비아그라를 하나 탔는데 부인이 몰래. 예. 몰래 놓고 이제
자극을 이렇게 주니까 시원찮거든. 이렇게 이제 욕심이 나서 하나를 더 넣는. 어이, 야, 용량 올렸군요. 예, 용량을 올렸죠. 그래 또 이제 뭐 이렇게 네. 자극을 줘도 여기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악 내친 김에 그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 새 알을 먹었더니 남편이 일어나라는 것은 안 일어나고 그만 어지럽게 하더니 팍 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혈압이 안 잡히고 그래서 빨리 중환자실 올려가가지고 사람은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아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먹었을 때는 약의 효과를 더욱 더 약의 먹은 양의 비례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부작용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먹으라고 딱 정해놓은 건데 이거를 욕심이 나서 두 알을 먹는 세 알 먹으면은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쇼크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하더라도 절대로 과량을 잡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가지고 질산염 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혈압이 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걸 먹으면. 그런데 비아그라와 같은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도 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평균 15 정도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30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5 떨어진 데다 또 평균 15 떨어지면 30이 떨어졌죠. 내 혈압이 평상시에 110이라는 사람은 쇼크에 빠진 게 80이 되면 확 쓰러지는 거예요. 급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약 좋다고 말이지 괜히 말이지 하나 줬다가 말이지 급사할 수 있는 거죠. 살인죄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약을 먹고 효과가 없다고 병원에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비아그라를 먹었다 이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14년 제제를 먹고 있어요. 그 약 어디서 구했어요? 친구한테 얻어 먹었다 이게. 그 친구는 살인 미수죄예요. 그래 함부로 선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질산염 제제라는 게 주로 그 관상동맥 질환, 그렇습니다. 협심증에 쓰는 약이죠. 심근경색증. 그리고 또 이게 짝퉁 먹어서 또 생기는 일이 있다고요. 짝퉁도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짝퉁이 어떤 다른 성분이 섞여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실제로 비아그라를 복사품 만드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화학 구조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쉬운 건데 이 짝퉁에 보면은 용량이 1.5배, 2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다 그죠. 그런 거 먹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 그 비아그라 이제 관련 그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싱가포르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그 짝퉁 비아그라를 먹고 샥이 와서 죽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짝퉁 비아그라를 먹은 거예요. 보니까 그 성분을 조사해보니까 남아있는 거를 조사해보니까 이 제조 과정이 이제 불결하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혈당 강화제가 들어가 있는 섞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저혈당 쇼크를 준 거야. 그래서 야, 이 짝퉁이 이만큼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다 싫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뉴잉글랜드 저널이 미국에서 제일 그 싣기 힘든 논문인데 그 미국 사람들 그만큼 관심 많은 거야. 미국 사람들 이게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성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큰 유혹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먹고 참아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도 알고 뭐 부인과의 관계라든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해보려고 하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옛날의 약을 개발의 역사들을 쭉 보면은 항생제라는 건 죽지 않기 위한 약들은 항암제, 항생제 이런 약들은 근데 80년대 이후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비아그라 같은 약은 먹고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닌 거고 삶의 질을 좋게 해주는 약이라고 하는 또 세칭 해피메이커라는 약들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욕구, 과학기술 발달이라는 게 과거에는 그 의학이라는 게 이 사람 얼마나 오래 살릴까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나는 약 안 먹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거를 치료하지 않으면은 나는 죽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의사로서 이제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 암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 비뇨기 같으면은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돌이 콱 박혀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런 어려운 환자를 정말 어렵게 수술해가지고 회복을 시켰을 때 네. 그분이 의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 환한 얼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경험을 했지만은 정말 젊은 사람이 세상을 포기하고 있다가 수술을 받고 다시 결혼해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 환한 얼굴하고는 이쪽이 훨씬 더 밝은 거예요. 어떤 그 박력 있잖아요. 박동감, 살아있다는 박동감을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다 같이 환생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듯이, 환생이 말씀하시대로 생명하고 관계없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걸 살해놨을 때보다도 더 얼굴에서 더욱더 박진감과 말이죠. 바이탈리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아그라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친구들이 막 나눠주잖아요. 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아그라의 한때 보면은요, 12월에 판매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12월에. 그 연말 연시 망년회 때 막 돌리는 거. 그러니까 그 뭐 비외과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와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처방을 받나요? 그냥 막 100알씩 처방을 가져간대. 자기가 영업할 때 쓰려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도 있나요? 네? 교수님 선택까지 저보다도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 찾아가겠죠. 어떻게 보면 발기부전이라는 게 어떤 그 음경화하는 동맥의 혈류량이 감소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 있는 사람은 거꾸로 심장병이 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이제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전신질환이죠. 그렇죠. 어느 한 부분에만 동맥경화증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는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음경에 가는 그 발기조직이라는 것은 발기조직이라는 것은 혈관의 뭉치입니다. 그런데 그 혈관 뭉치에 혈액을 공급하는 음경동맥이 있죠. 그 음경동맥의 직경이 1 내지 2mm예요. 아주 가늘죠. 우리 심장을 영위하는 관상동맥 있죠. 이게 3 내지 4mm예요. 이 내려가는 이 경동맥, 목동맥이 굉장히 가늘네요. 이게 5 내지 7mm예요. 그러면은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면은 제일 먼저 음경동맥이 막히겠죠. 음경동맥이 막히면은 그 다음에 그대로 똑같은 생활을 하면 담배 피우고 고기 많이 먹다 보면은 관상동맥 질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기장애가 55 넘어가지고 발기장애가 왔은 사람들은 앞으로 똑같이 그런 생활하면은 평균 5년 후에 말이죠. 관성동맥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담배 끊고 다른 생활을 바꿔야지. 그래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